감신대 총여학생회 등이 공개 강좌를 열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의 현실을 돌아봤습니다. 교회 현실과 관련해 신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추방 소식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사드 배치를 핑계로 중국이 한국 선교사를 추방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애와 결혼, 출산부터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숱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 청년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샘솟는 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화요일 CBS 뉴스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의 현실을 신학생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천수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 감신대에서 열린 한 공개 강연. 내가 이러려고 교회에 다녔나 자괴감이 드는 순간에 대해 토의가 열렸습니다. 교회 안에 남아있는 가부장적 문화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전한 건 물론이고 지금 저희 감리교에서 그 공고문을 봤을 때 항상 여성 사역자를 구하는 곳은 유치부나 아동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성 사역자에 대한 차별이고 청년이라는 이유로 예배보다 봉사를 강요당합니다. 10시까지 교회에 도착해서 성도님들을 제가 혼자 사모님과 같이 맞이하고 그다음에 PPT 맨날 제가 돌리고 오후 예배도 반주 제가 하고 PPT도 제가 돌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러려고 교회를 다녔나. 정작 힘들게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쏟아 봉사하고 나면 청년들의 수고는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교회의 모습에 종종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합니다. 다 끝나놓고 나면은 이제 목사님이나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이번 행사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훌륭하게 끝난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할 때 좀 진짜로 내가 왜 이런 거를 했나 이런 자괴감이 들게 됐습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 해결된다는 만사형통의 문화 탓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현실도 꼬집었습니다. 각각 가지고 있는 고통이라든가 아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표현하면은 뭔가 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 같은 교회의 문제들이 과연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으로 극복될 수 있을까? 강연에 나선 신익상 교수는 루터 시대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지금은 사회개혁을 통해 교회의 변화를 모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신 교수는 특히 교환과 거래가 강조되는 자본주의가 교회 작동의 원리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교환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방치하거나 방조하거나. 신 교수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대안으로 나타나고 있는 교회의 다양한 대안 공동체가 보다 더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추방이 잦아지면서 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중국에서 10여 년 동안 평신도 선교사로 활동한 손순철 목사는 이럴 때일수록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진행한 목사 안수식에서 안수를 받은 손순철 목사. 평신도 선교사로 중국에서 10여 년 동안 활동했지만 좀 더 전문적인 사역을 위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손 선교사는 중국의 한 지방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손 선교사는 최근 중국이 잇따라 한국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것과 관련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자신들의 권력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선교사들을 추방해 왔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선교사들의 활동을 감시만 하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 추방을 하든지 아예 공항에서 입국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손 선교사의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또 자기들 필요하면은 이렇게 불러다가 나가라 하든지 아니면 아예 공항에서 못 들어오게 하든지 이렇게 하죠. 특히 최근 한국 선교사의 추방은 사드 배치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조심스레 추측했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이유로 내세우지는 않지만 한국에 경고한다는 차원에서 선교사들을 추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중국 내부 정치를 안정시키는 과정에
먼저 기독교 선교사들, 특히 한국 선교사들을 집중 감시를 하죠. 그리고 통제를 하고 뭐 사드 때문에 더 할 수도 있겠죠. 또 시범적으로. 손 선교사는 한국에 돌아온 뒤 이듬해 대만에서 선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수를 받은 뒤에도 대만에서 목회할 예정인 손순철 목사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한편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는 손순철 목사를 비롯한 140명에게 목사 안수를 줬습니다. 새롭게 안수를 받은 목사들은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해 참된 목사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개신교를 비롯해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촛불 시민들의 정신을 모아내는 촛불 시민혁명 대헌장 제정 운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촛불 시민혁명 대헌장 제정 범국민 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촛불 정신이 이번 대선에서 실천돼야 한다면서 시민들과 정치권 사이의 사회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범국민 협의회는 국민 참여의 강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경제 민주화, 교육, 사법, 언론, 검찰과 국정원 개혁 등의 내용을 담은 대헌장을 마련해 대선 후보들에게 서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오늘 서울 학동로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개원 9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기독교화해중재원 사역을 통해 한국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분쟁들이 원한 감정 없이 원만히 해결되길 기원했습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교회와 선교단체 등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소송이 아닌 상담과 조정, 화해 중재 등 대안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에 개원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6개 법원으로부터 전문 조정기관으로 인정받아 조정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가난과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지구촌 구호개발연대가 지난 31일 영산 아트홀에서 더보이스 챔버 콰이어와 함께 창립 1주년 기념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음악회는 클래식과 가곡, 흑인 연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지구촌 구호개발연대는 이번 음악회를 통한 후원금을 시리아 난민 어린이 교육과 네팔 지진 재해민들의 집 짓기 등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어제 서울 강남에 있는 한우리 교회에서 성결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설교를 한 남군산교회 이종기 목사는 성결 정신으로 부름받은 귀한 일꾼들이 곳곳에서 쓰임받기를 바란다며 세상과 이웃의 모범이 되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성결인 대회에는 올해 목사 안수를 받을 목사 후보생들이 참석해 성결인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교단 신학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서울기독대학교 손원영 교수를 돕기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시민대책위는 손원영 교수의 파면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교육부와 국회 등을 찾아 파면의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손원영 교수가 파면당한 이유는 개운사 회불 사건과 관련해 모금을 주도했다는 일종의 괘씸죄라며 한국교회의 급격한 보수화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포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연애, 결혼, 출산부터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많은 것을 포기해도 또 다른 포기를 경험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청년들을 위해 어머니의 마음으로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샘솟는 교회를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감리교 신학대학교. 점심시간이 되자 3355 모여든 학생들이 이름을 확인받고 강의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샘솟는 교회는 매주 화요일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찾아 도시락 앤톡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인터넷으로 참석을 신청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목회자와 평신도 멘토와의 대화와 함께 한 끼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학생들에게도 진심 어린 조언과 따뜻한 한 끼를 베푸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목사님들이나 강사님들이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시는 게 항상 인상 깊어서 그다음부터 항상 도시락 톡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배품을 받고 있지만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교회는 아예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감신대 외에도 연세대와 인천대 등 총 4개의 대학 캠퍼스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서울로 올라오고 집을 떠나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끼라도 따뜻한 엄마 밥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교회는 대학가 주변에 공용 숙소를 마련해 지방에서 상경한 청년들에게 보증금 없이 낮은 월세를 받고 거처할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높은 주거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는 부담 없이 머물 수 있는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신앙들이 집과 먹는 문제 때문에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두는 것보다는 어떤 시대적 사명으로 여기고 우리가 한번 다가서면 좋지 않을까. 교회는 앞으로 공용 숙소를 늘려가고 청년들이 편히 와서 쉴 수 있는 사역센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꿈을 채 펼치기도 전에 포기부터 배우지 않도록 마음 다해 지지해주는 교회가 있어 이 시대의 청춘들이 봄꽃처럼 피어나길 응원해 봅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지역별 간추린 소식입니다. 부산 YMCA가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부산 교계 목회자들과 정관계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2대 신임 이사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박정호 신임 이사장은 이 시대 젊은이들과 부산 YMCA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우리 목적문에 합당하게 여러 사역들이나 사업들이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해나갈 그런 다짐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제21대 이사장에 예장통합 측 총회장인 이성희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한남대학교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이성희 이사장은 총장과 교수, 직원들을 도와 학생들이 신앙과 인격, 학문을 잘 연마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천안시 기독교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천안 천성교회에서 천안 목회자 2단 대책 무료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예장합신 2단 대책위원장 유영권 목사 등 3명이 강사로 나서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해외 이단들을 소개하고 대처 방법 등을 강의했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잘 관리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선교회 동부연회 연합회 새 회장에 원주중앙교회 이철희 장로가 취임했습니다. 지난 2일 원주중앙감리교회에서 열린 이 취임 감사 예배에서 동부연회 최헌영 감독은 설교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던 느헤미야처럼 신임 회장과 뜻을 모아 감리교단과 동부연회를 변화시키는 남선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횡성 순복음 봉덕교회가 강릉 지역 크리스천 봉사단체 낡지 않는 배낭과 함께 지역 어르신 70여 명을 초청해 의료 봉사와 이웃 초청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부채춤과 미니 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과 영양제 주사와 한방 진료 등 의료 봉사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오늘 행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어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는 순천 강남중앙교회에서 제141회 정기노회를 갖고 각부 보고와 안건 토의, 신구 임원 교체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임 노회장의 순천 예찬교회 이성수 목사가, 신임 목사 부노회장의 광양 세해된교회 유병철 목사, 장로 부노회장의 순천 예찬교회 박종찬 장로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한 해기 동안 온 우리 노회원들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날마다 아름다운 노예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대한예수교장노회 통합총회 충청노회가 제66회 정기노회를 열어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부노회장인 주중교회 연재공 목사는 설교를 통해 노회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다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아침에 전라 서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4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